축구 경기에서 조금 과한 반칙을 행한 선수는 옐로 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옐로 카드를 한 장 더 받게 되면 레드 카드를 받아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옐로 카드를 2장 받지 않더라도 옐로 카드를 받을 정도보다 더 심한 반칙을 하거나 골과 직결되는 득점 찬스에서 반칙을 하면 다이렉트 레드 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선수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퇴장도 당하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선수들은 클럽 경기에 한해서 레드카드를 받지 않은 선수들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과 독일 축구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 필립 람입니다. 람은 선수 생활 총 652경기 동안 단 한 번의 레드카드도 받지 않았는데요. 수비수 커리어 내내 레드카드를 받지 않은 건 정말 희귀한 일이죠. 람은 바이에른 뮌헨에서만 17년 가까이 보낸 뮌헨의 레전드 선수인데, 그는 선수 생활 초기 슈투트가르트로 임대 이적하며 2시즌 동안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뮌헨으로 복귀한 람은 뮌헨의 오른쪽 수비를 책임지게 되죠. 05-06 시즌에는 20경기에 출장하며 첫 번째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06-07 시즌에는 완벽한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분데스리가 34경기 모두 출장했습니다. 이후 바날 감독이 뮌헨의 지휘봉을 잡은 09-10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강에서 맨유를 꺾었고 4강에서 리옹을 완파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챔스 결승에 올라 트래블을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트래블을 노리던 인테르를 만나 0대2로 패배하며 트래블을 넘겨줘야 했죠. 이후 하인케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11-12 시즌 뮌헨은 챔스 결승에 올라 첼시를 상대했었는데요. 당시 첼시는 최악의 부진을 거듭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뮌헨의 승리가 예상되었죠. 게다가 결승전이 열리는 구장은 뮌헨의 홈 구장이었기 때문에 뮌헨의 승리가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정규 시간 내에 승부를 짓지 못했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첼시가 승리하며 뮌헨은 준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분데스리가 우승도 클롭이 이끄는 도르트문트에게 내줬고 포칼마저 내주게 되는데, 이로써 세대에 모두 준우승을 차지하는 훌륭하지만 너무 아쉬운 기록을 남겼죠. 이후 12-13 시즌 전 시즌에 서름을 씻어내고 바로 트래블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분데스리가, 포칼, 챔피언스리그 모두를 제패한 하인케스의 뮌헨은 축구 역사에서도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독일 축구 역사상 유일하게 트래블을 달성한 팀이 되었습니다. 트래블을 달성한 이후 하인케스 감독은 은퇴를 선언하며 그의 후임으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뮌헨의 지휘봉을 잡게 되는데요. 펩의 지휘 아래 람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임에도 그는 타고난 전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에서마저 월드클래스급의 활약을 보여주었죠. 펩의 뮌헨은 분데스리가를 정복했으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데, 전 시즌 트래블을 달성했던 팀을 맡고 3연속 4강 탈락을 맞이하며 챔스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죠. 이후 람은 16-17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그 시절 바르셀로나의 최전성기를 이끈 중원의 핵심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입니다. 이니에스타는 선수 생활 총 719경기 동안 단 한 번의 레드카드도 받지 않았는데요. 그는 바르셀로나 유수 출신으로 2002년에 18살의 나이에 데뷔해 2018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한 선수입니다. 이런 그는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총 9번의 리그 우승과 4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중 2009년과 2015년에는 리그와 코파델레이 우승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을 차지하면서 바르셀로나를 총 2번의 트래블로 이끌었죠. 이 중 트래블을 달성한 첫 번째 시즌인 08-09 시즌 이니에스타의 전성기와 함께 바르셀로나는 눈부신 황금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니에스타는 펩의 전술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역사에 남을 미드필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클럽 최초이자 구단 첫 트래블을 달성했죠. 게다가 같은 해인 2009년에 UEFA 슈퍼컵, 스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피파 클럽 월드컵을 모두 들어올리며 유럽 축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6관왕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바르셀로나에게 여러 우승컵을 안겨준 그는 바르셀로나에서의 활약만큼이나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도 대단했었는데요. 그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2008년 유로 우승, 2010년 월드컵 우승, 2012년 유로 우승을 이끈 스페인의 주역 선수로 축구 역사상 최초의 메이저 대회 3연패에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이니에스타는 2010년 발롱도르 2위와 2012년 발롱도르 3위를 차지했고,
2009년부터 피파 월드 11의 9년 연속, UEFA 올해의 팀에 6회에 선정되는 활약을 펼쳤죠. 현재는 이 영상에 나오는 선수들 중 유일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의 제왕 라울 곤잘레스입니다. 라울은 선수 생활 총 916경기 동안 단 한 번의 레드카드도 받지 않았는데요. 그는 갈락티코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몸담았던 레알 마드리드의 진짜 레전드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총 16년간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며 레알에서만 741경기에 출장했고 레알 통산 323골을 기록하며 호날두 이전 구단 최고 득점 기록자이자 현재까지도 구단 최다 출장 기록을 가지고 있죠. 그의 활약 중 특히 돋보이는 활약이 바로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활약인데, 그는 데뷔 이후부터 매년 챔스에 출전해 총 142경기에 출전하며 역대 최다 출장 기록자였고 득점도 71득점을 기록해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렸던 선수죠. 이런 라울은 1994년 레알 사라고사와의 경기에서 성인팀 경기에 데뷔했는데요. 당시 그의 나이가 17세 4개월로 클럽 역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라울은 데뷔 시즌에 9골을 터뜨리며 레알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죠. 데뷔 다음 시즌에는 40경기에 출장해 19골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97-98 시즌 라울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유벤투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결국 챔스 우승을 차지한 레알은 32년 만의 기다림 끝에 비기어를 들어올릴 수 있었죠. 이후 98-99 시즌에 25골, 00-01 시즌에 24골로 득점왕을 차지하고 2000년과 2001년 연속으로 챔스 득점왕을 차지하는 활약을 선보이며 라울은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레알은 발렌시아를 상대로 차지한 챔스 우승 이후 갈락티코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루이스 피구를 라이벌 팀에서 빼오는 데 성공함으로써 갈락티코의 서막을 연 레알은 피구와 라울의 맹활약으로 00-01 시즌 라리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죠. 이 당시 라울은 24골을 기록하며 득점왕까지 차지했습니다. 이후 레알은 지단까지 영입하며 막강한 공격진을 이루었고 이들의 활약으로 레알의 9번째 챔스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챔스 결승전인 레버쿠젠전에서 라울이 선제골을 기록했고 이후 지단의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팀을 2대1 승리로 이끈 경기였습니다. 이후 레알은 09-10 시즌 갈락티코 2기를 선언하며 다시 한번 막대한 자금을 풀었는데요. 이때 라울은 벤제마와 이가인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며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맨유와 EPL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라이언 긱스입니다. 긱스는 선수 생활 총 927경기 동안 단 한 번의 레드카드도 받지 않았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맨유 유스팀에 입단해 데이비드 베컴, 게리 네빌, 폴 스콜스 등과 함께 클래스 오브 92의 멤버로 활약합니다. 그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특출난 활약을 보이며 가장 먼저 1군에 데뷔했는데요. 에버튼을 상대로 데뷔한 긱스는 10대 때부터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이런 그는 조지 베스트의 제림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곧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맨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98-99 시즌 아스날과의 FA컵 4강전에서 긱스의 골로 인해 맨유는 결승에 오르게 되는데요. 결승에서는 뉴캐슬까지 꺾으며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별리그부터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미넨을 만나며 힘든 싸움을 펼쳤는데 바르셀로나와 미넨을 상대로 모두 무승부를 거두며 2승 3무로 간신히 토너먼트로 진출하게 되죠. 이후 유벤투스와의 4강 1차전 긱스는 후반 추가 시간 먼저 실점한 상황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는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2차전에서 인자기에게 2골을 허용하며 맨유는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유는 3골을 추가하며 극적인 결승 진출을 이끌어냈죠. 결국 맨유는 미넨과 챔스 결승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선제골을 내주며 1대0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후반 추가 시간까지 1대0이 계속되자 미넨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베컴의 코너킥으로 인해 승부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교체 투입된 셰링엄과 현재 맨유의 감독을 맡고 있는 솔샤르가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득점하며 캄프누의 기적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맨유는 잉글랜드 클럽 최초이자 유일한 트래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트래블 이후에도 맨유는 EPL 3연패를 기록하며 유럽의 강호로 자리매김하는데요. 07-08 시즌에는 챔스 결승에서 첼시를 꺾으며 비결을 들어올렸죠. 이때까지도 긱스는 훌륭한 모습을 보이며 맨유의 기둥으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30대가 넘어가자 신체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긱스는 윙에서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했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맨유의 리그 2연패를 이끌었죠. 그 후 그는 맨유에서 활약 후 은퇴하고 나서 맨유의 코치 생활을 했고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의 경질 이후 감독 대행으로 활약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웨일스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죠. 지금까지 커리어 동안 단 한 번의 레드카드도 받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선수들은 모두 600경기 이상을 출전했기 때문에 이 기록이 더욱 대단한 것 같네요.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